세계 자본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미국에서 난데없는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이름의 진보 성향 후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연이어서 중도 성향의 베테랑 후보들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 이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하거나 선전할 경우엔 내후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 구도까지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알비에서는 미국 정치권을 거세게 흔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돌풍의 실체와 그 뒤에 펼쳐질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회주의자 열풍의 기폭제가 된 인물은 바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입니다. 30대 무슬림 정치 신인이었던 맘다니는 작년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 경선에서 강력한 주류 후보이자 전직 주지사였던 앤드류 쿠오모를 10%포인트 차로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는데요. 이어진 본선에서도 민주당에서 탈당한 쿠오모 후보를 9%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표 지원과 민주당 표심 분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서민들의 생활고를 정조준한 선명한 진보 공약으로 뉴욕 시민들의 표심을 파고든 겁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뉴욕시의 수장이 된 맘다니 시장은 취임 후 급진적인 좌파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신설은 물론이고요. 플랫폼 배달 기사의 지자체의 직고용을 추진하고 뉴욕 시내버스 완전 무상화, 그리고 시세보다 무조건 30% 이상 저렴한 공공식료품점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등 급진적인 좌파 포퓰리스트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뉴욕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미국 전역에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맘다니 시장의 승리 이후 DSA 소속 및 진보 성향 정치인들의 승전보가 미국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맘다니 시장의 지원을 받은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 클레어 발데스 뉴욕주 하원의원, 그리고 32살의 정치 신인 다리알리사 밀라 슈발리에 등 3명이 연달아 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7월에는 29살의 변호사 출신 멜렉 키로스가 콜로라도주 경선에서 무려 현직 의원을 꺾고 후보 자리로 꿰차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민주사회주의 진영 후보들입니다. 돌풍은 하원의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는 주 하원의원 출신인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비록 최종 경선에서 불과 0.4%포인트 차로 아쉽게 패했지만 과거 무명에 가까웠던 진보 신인이 주류 세력을 턱 밑까지 추격하며 엄청난 선전을 펼친 겁니다.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서는 더 큰 충격이 전해졌는데요. 진보 성향 무슬림 의사 출신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48.5%를 얻어서 당 주류 핵심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무려 4선의 연방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를 1%포인트 차로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특히 미시간주는 선거 때마다 지지당이 바뀌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라는 점에서 경합주에서는 중도 후보만 경쟁력이 있다는 민주당의 오랜 통념이 뿌리채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DSA가 어떤 단체길래 미국 정가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걸까요? DSA는 민주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1982년 결성된 별도의 독립단체입니다. 과거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던 DSOC라는 조직과 학생운동과 페미니즘 등을 중심으로 하던 NAM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죠. 하지만 양당제가 완전히 뿌리내린 미국에서 독자 정당 출마는 당선 가능성이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대부분이 민주당 당적으로 선거에 출마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민주당 주류의 벽에 막혀서 지방의원이나 간헐적인 연방의원 배출에 그쳤던 DSA는 2016년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외치며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었던 버니 샌더스 바람과 함께 급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반시온주의, 즉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성향의 청년층 유입으로 세력이 급격하게 팽창했죠.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한 청년 표심까지 흡수하면서 2015년 6천 명에 불과했던 회원수가 이제는 1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도 민주당 주류를 위협하는 강력한 한 축으로 부상한 거죠. 이러한 변화는 대선 레이스 지형까지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소위 AOC라는 약칭으로 더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2018년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AOC는 의원 취임 선서를 하기도 전에 시위대와 함께 기후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낸시 펠로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당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고 최근 청년층 중심의 사회주의 열풍과 DSA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차세대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최근 발표되는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주류 거물들과 함께 AOC의 이름이 상위권에 오르는 빈도가 심상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 내의 이런 좌경화 바람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급진 좌파 성향으로 기울수록 중도층 유권자를 잃어서 외연 확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엘사이드 후보의 경선 승리를 두고 공화당의 훌륭한 소식이라면서 반겼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역시 엘사이드를 미시간의 맘다니에 비유하면서 이민세관 집행국 폐지, 국경 개방, 세금 인상 등을 추진해 미국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는 사회주의적 장악을 보여준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공화당의 선거 호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반 유권자 사이에서는 급진적 사회주의 간판에 대한 반감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는 걸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39%의 고려하겠다는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건데요. 특정 공약이 아닌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정치적 라벨 자체에 대한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거부감이 여전히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보수화되고 있는 공화당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중도 성향의 민주당 주류 계층과 대놓고 반자본주의, 친사회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급진 좌파 성향의 DSA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DSA의 실제 영향력이 아직 민주당 당권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고 과대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DSA 후보들이 풀뿌리 조직력을 바탕으로 돈 많은 주류 후보를 꺾었다고 내세우지만 미국 선거는 선거 단위가 주전체나 전국 단위로 넓어질수록 정치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오르면서 이 정치 자금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선거 자금이 부족한 급진 후보들이 전국 단위 본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은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미시간주 상원 경선에서 승리한 엘사이드만 하더라도 600만 달러 수준의 외부 지원금으로 신이스라엘 로비 단체 등으로부터 5,3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현역 스티븐슨 후보를 꺾는 기적을 연출했거든요. 현재 중간선거 구도에서 민주당 우세론이 형성된 만큼 본선에 진출한 DSA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미국 정계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중간선거는 미국 정치사에 사회주의 돌풍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가 한가름 나는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런 이야기 매주 목요일에 RB 채널에 올라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